그래, 우리 같이 영적이실까요? 됐어요?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정말 그 큰 배려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전 가야 되고 저는 광주 가야 되고 네. 그런데도 무엇보다 종교가 앞장서서 차별이 금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먼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사람은 차별받지 말아야죠. 당연히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역차별. 지난번에도 뭐 설교에 대해서는 안 건드렸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이 아주 모호하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타협하고 나면 온갖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저는 우리 김 대표님 후보님 좋아합니다. 소신이 그 진보적인 어떤 성향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풍성적으로나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종교계 인사차 이제 오늘 뵙게 됐고요. 또 기왕에 온 김에 지금 이제 막바지에 걸려 있는 차별금지법도 좀 상의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 이용호 회장님은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지역 교계와 정말 그 여러 차례 간담회하고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의견은 좁히지 못했지만 저는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것을 좁히는 노력이 진정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진보니까 뭐 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한 입장과 소신과 원칙이 있지만 뭐 제 뜻이 그만큼 소중한 만큼 또 다른 분들의 뜻도 소중하니까 서로 이견이 있다는 걸 존중하는 데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또 갈등을 조정해내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서 지역구의 목사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하고도 어떤 뭐 목사님은 그런 제안도 하셨어요. 고양시 교회협의회하고 잘 어떤 합의선을 만들면 한교총에도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격려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가 이제 조정이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심상정 다 좋은데 차별금지법만은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정치인으로서 차별금지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소신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럼 제발 앞장만 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제가 맨 앞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 뒤에 있었습니다. 응원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해서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19대 국회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대표 발의를 하고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냥 힘을 보태는 걸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하는 힘이 가시화되니까 제 앞에 있던 분들이 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제가 맨 앞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후퇴를 하면 또 저를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그 수많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한 이유도 바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뭐 서로 소신의 차이를 끝까지 좁히진 못했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교총하고도 이제 자주 대화하고 또 뭐 구체적인 또 뭐 방법들을 한번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종교인이 인간이 그 짊어지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들어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은 또 인간의 삶을 짓누르는 제도적 무게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 앞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의 적용례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실제 이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들 또 성적 지향부터 시작해서 다 담고 있다는 걸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수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저희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정치권에서도 한교총의 반대가 좀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또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실현의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인데 인권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그 가장 기초법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1분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호주 대사, 뭐 영국 대사, 독일 대사, 그러니까 해외 사절들이 국내에 와 있는 외국 사절들이 다 같은 입장을 갖고 또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실제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나 적용례에 비춰볼 때 걱정이 너무 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이니까 또는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또 자기 책임을 잘 해가면서 잘 협력을 해야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있는 상당히 옳지 못한 독소들 이 문제는 대화를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손님한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리 흘러가 버렸어요. 아니 뭐 어차피 해야 될 얘기니까요. 예, 근데 예. 정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치인 중에는 또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그런 바들을 또 국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너무 이 차별금지 반환에 획일적이에요. 21가지를 딱 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유엔 인권헌장에 26조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선택권이 먼저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되면 부모도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법 논리로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29조에 보면은 그 어떤 공중 질서, 그 다음에 현저한 사회적 어떤 그 병리 현상을 위해서는 인권을 제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뭐 좋은 부분도 있겠죠. 소수의. 그러나 문화적 병리 현상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유럽도 지금 병등법을 해놓고 다시 수정으로 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건 아니구나 조금 수정주의로 가는데 우리는 왜 이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 그 황혼을 자꾸 따르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만 좀 아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과도한 부분을 좀 주장했구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이견이 되는 쟁점들을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는 뭐 실제로
많이 만나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인식의 차이, 뭐 아까 사회병리적인 말씀하셨는데 사회병리적인 현상이라면 그걸 동의할 정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간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적용될 때 이 차별금지법만 작동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관련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걸 과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례까지를 걱정하시는데 이법만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구제의 최소법이다. 최소 가이드라인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또 뭐 돈 있고 한 이런 분들은 차별금지법 필요 없어요. 그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참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이런 분들은 이런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희망하건대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이렇게 달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사실 14년 됐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이번에 잘 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면 진짜 대한민국 인권사에 정말 빛나는 12월이 될 텐데 사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오늘 뭐 처음 만남에 다 끝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